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조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어제였습니다. 6월 21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목을 대충 보면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향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뭐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취득세 부분도 있고 뭐 일시적 이주택 변경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일 크게 좀 와닿는 게 상생 임대인 제도가 좀 제일 크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워낙에 안 좋죠,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문의 전화를 받는 게 왜 이렇게 집 보러 안 오냐입니다. 왜 이렇게 집 보러 안 오냐. 집을 보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문의 전화 자체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주택 거래 추이를 보면 좀 완전히 좀 바닥이죠. 거의 좀 이번에는 6월달 돼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5월달도 좀 많이 줄었었는데 6월달 들어서는 더 줄어들 것 같고 현재 뭐 거래 추세 자체를 보면은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가면 갈수록 좀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가격 자체도 워낙 많이 오른 면도 있고 금리가 제일 큰 문제죠. 금리나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부동산 향후 전망을 좀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보면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죠. 금리도 인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수단 같은 것들이 다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주식 같은 경우 오늘도 엄청 폭락을 했죠. 지금 난립니다. 난리 지금 주식. 근데 그나마 주택 시장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난리예요. 무엇보다도 뭐 빚잔치가 이제 끝났죠. 빚잔치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나 뭐 이걸로 인해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됐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빚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이제 거의 없죠. 그리고 물가 자체도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아주 심하게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집값 자체는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할 것 같아요. 하방 압력이 강한데 대신 뭐 호재가 좀 있는 지역들, 일부 지역들은 뭐 좀 어느 정도 거래는 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호재거리가 좀 있는 데 있죠. 뭐 청약이 좀 있고 이런데 그런 데는 좀 전월세 시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남양주 지역도 굵직굵직한 청약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요건을 좀 생각하고 오시는 뭐 신혼부부들 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월세 시장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입주 물량도 좀 많이 줄죠.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았던 때가 2018년도죠. 집값 막 한참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입주 물량이 계속 줄고 있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뭐 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 물량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신축 주택들이 거의 뭐 들어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 좀 이제 많이 좀 입주가 시작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집값 하락에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남양주시나 경기도권에는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좀 제가 나름 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인데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게 뭐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거래가 한 건 된 단지들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아예 거래가 되질 않았습니다. 거래가 되지도 않고 한 건, 두 건 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파트들이. 뭐 기존에 막 10건, 12건, 13건, 20건이 넘었던 그런 단지들도 보면은 지금 뭐 4건 거래되고 그다음에 2건 거래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건 거래되고. 이렇게 거래가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2020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던 이런 단지들이 작년엔 조금 더 반 정도로 줄었죠. 반 정도로 줄고 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바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뭐 똑똑한 한 채라 그러죠. 뭐 강남권이나 뭐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외곽, 뭐 지방 쪽은 아주 거래량이 처참하게 지금 무너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책들을 좀 발표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책의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생애 최초 취득세나 아니면 상생 임대인 제도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변경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출이나 그 다음에 세입자를 위해서 소득공제 요건 뭐 이런 것들이 변경됐는데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변경 내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소득 요건 같은 경우 기존에 세대 합산 7천만 원까지가 좀 한계였죠. 근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택 가액 같은 경우는 좀 있었죠. 기존에는 1억 5천 이하 100% 감면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억 이하 50% 감면, 3억 이하 50% 감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택 가액의 제한이 없어졌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면 기본세율은 1%입니다. 1%. 평수가 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기본세율은 거의 1%라고 보시면 돼요. 34평, 뭐 국민평형까지는. 근데 감면 금액이 이번에 기존에는 거래 가액의 퍼센티지였죠. 1%였다고 치면은 1억이면은 100만 원에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감면되고 2억이면은 200만 원, 3억이면은 300만 원이었는데 50% 감면이니까 뭐 150만 원 이렇게 적용됐었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 일괄 적용되게 됐습니다. 4억 이상까지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4억 이상에서도 200만 원 일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해당이 좀 많아졌죠. 뭐 경기도권에서 4억 이하짜리 주택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일괄 적용되게 됐으니까 이분 참조하시고 취득세 중과 부분도 좀 변경이 됐죠. 기존에 뭐 세율이 2주택 같은 경우는 8%, 3주택 같은 경우는 12%뭐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가 됐었는데 그 세율이 변경된 내용은 아니고 기간이 좀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내 매도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1년 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샀을 때 이때는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년 내 매도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간이 1년 좀 늘어났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됐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대출 시 전입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은행에서 내가 집을 조정지역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6개월 안에 전입을 하게 되어 있던 조건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2년 이내로 완화가 됐으니까 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한시름 났죠. 이제 6개월 안에 전입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인 임대인의 특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 후 체결한 계약. 그러니까 바로 매매를 한 다음 바로 세입자를 구해서 동시 진행하는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승계받은 임차인의 계약. 그러니까 뭐 갭투자죠. 쉽게 말해서 갭투자해서 세입자를 안고 사는 그런 매매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계약의 유형을 보면 신규 계약, 갱신 계약이 있는데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때 이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할 때 5% 안에서 임대료를 5% 안에서 증액을 하게 되면은 상생 임대인 제도의 특례 규정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귀책 사유,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기간 전에 나가게 될 때 이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때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이 되는데 이때 기존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면은 기간의 적용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1년 6개월을 안 살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 1년만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한 6개월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찍 이사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따로 뭐 시행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의 만료 후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이 자동 연장된 거죠. 서로 그냥 말 없이 지내다가 계약이 연장돼서 자동 연장된 계약을 다시 그 분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 갱신 청구권을 이제 사용한 걸로 해서 5% 안에 증액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상생 임대인 제도에 해당이 되고 새로 맺게 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하고 나서 이런 계약을 더 할 수 있다. 갱신 청구권을 쓰면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임대인 혜택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주요건 같은 경우는 1년에 인정을 해줬죠.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5% 안에서 증액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살지 않아도 1년 정도는 거주하는 걸로 해줬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규제지역의 거주요건에서 2년 기간을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특공제도 기존에 인정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장특공제도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좀 다주택자들, 뭐 2주택자나 3주택자,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걸 해서 장특공제까지 적용받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죠. 뭐 기본세율, 지금 현재는 중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매매하실 때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 적용 기간 같은 경우 보면은 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기존에.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24년 12월 31일까지 바뀌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당이 안 됐었어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이고 공시지가 9억 이하까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 없어지고 임대 시점에서 다주택자이지만 향후에 1주택자 전환 예정인 자 이렇게도 해당이 되니까 일시적 2주택이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괜찮아졌죠. 바뀐 내용 중에 보면 임차인의 혜택도 좀 있습니다. 임차인의 혜택 같은 경우 보면은 버팀목 전세대출약으로 좀 저렴한 대출, 서민 전용의 전세대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도권 보증금 3억, 대출한도 1억 2천까지 됐었는데 지방인 보증금 2억이고 대출한도 8천까지 이렇게 좀 됐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보증금 4억 5천까지 대출한도는 1억 8천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억 5천, 대출한도는 1억 2천까지로 해서 좀 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지원 같은 경우 보면은 소득공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혜택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의 7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2% 한도까지 세액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세액 공제가 15%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이제 이자를 갖다 내는 그 원리금에서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부분이 400만 원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임차인한테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겠죠. 연말 정산할 때 이럴 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례 적용 기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 변경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가 좀 완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괜찮아 보이죠. 내가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받아서 기존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최소 3년부터 5년까지 의무적으로 좀 거주를 해야 됐습니다.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해서 최소 3년부터 최대 뭐 5년까지 해서 의무로 거주를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분양받았어도 기존에는 전세를 못 줬었죠. 전세를 못 주고 바로 입주를 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입주 가능 시점이 아닌, 입주 가능일이 아닌 양도, 상습, 증여. 그러니까 내가 파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팔기 전에 3년을 살고 팔면 되고 내가 팔기 전에 5년을 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후에 들어가도 되는 걸로 변경이 됐으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임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변경 내용과 향후 조정지역 해제된다는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조정지역 해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6월 달까지 해서 결정이 돼서 조정지역 해제를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해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집값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진 데가 좀 많죠. 뭐 대구나 세종시, 뭐 인천 이런 데는 지금 집값이 많이 좀 조정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 해제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양가에서 최대 뭐 한 4% 정도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투기 가열지구 49곳, 그 조정지역이 112곳인데 이게 좀 이 중에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가 좀 완화가 됐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신혼부부나 39세 이하 뭐 이런 세대까지는 뭐 대출 요건이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가 80%까지 적용되죠. 집값의 80%니까 뭐 1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은 한 8천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이.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모기지 제도에서도 최증식 상한이 도입되죠. 최증식 상한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씩 이자를 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최초 10년은 상환금이 적고 그 다음에 대출 가능 금액은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리하게 좀 적용되죠. 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근데 현재 뭐 대출 금리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뭐 집을 구매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오늘 워낙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계속 올라간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다음에 7월 달에 금통위가 열리게 되면은 뭐 0.5%까지 뭐 상승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월 20일 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